안녕하세요. 엔잡러 조규리입니다. 저는 커리어 코치, 강연가, 강사, 라이프스타일 크리에이터, 리뷰어, 칼럼니스트 등 다양한 직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강연 에이전시 대표로서 그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강연 에이전시 창업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었냐면요. 제가 원래 예전에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때 제가 나레이터 모델을 했었는데요. 이 나레이터 모델 활동을 마트랑 그리고 LG 베스트샵, 삼성 디지털 플라자 이런 쪽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그 나레이터와 기업을 연결해주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을 에이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에이전시 실장님들이랑 막 소통을 하면서 스케줄링을 했었어요. 제가 나레이터 모델을 했을 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제 친구가 이제 여수 박람회에서 나레이터 모델 활동을 하고 전시회에서 도우미 활동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제 친구가 알게 된 지인분이 있었어요. 여수 박람회에 진행요원을 하셨던 분이 있었는데요. 그 진행요원 남자 팀장님이 나중에 직접 본인이 에이전시를 본격적으로 창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보게 되었고 제가 쿠팡을 다녔을 때 그 에이전시를 창업하신 그 분과 이제 연락이 닿게 됐어요. 강남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싸이의 얼굴 가면을 딱 쓰고 오빠는 강남스타일 이러면서 막 말춤을 추는 그런 플래시몹을 이제 진로 화이트라는 회사에서 기획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싸이가 그 당시에 그 하이트 진로의 광고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획이 있었던 거죠. 플래시몹을 하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오빠네 회사에서 맡게 되었고 그 오빠네 회사에서 맡았지만 갑자기 100명을 어떻게 모아요 또 시간이 며칠 안 남았는데 그래서 그 오빠가 이제 제 친구한테 소정아 막 이러면서 나 좀 도와주라 너 혹시 친구들 중에서 좀 주변에 친구가 많은 그런 사람이 있냐 그래서 그 친구는 저한테 연락을 해서 규림아 너 혹시 좀 친구들이 많으면 여기 이렇게 플래시몹을 할 수 있는 100명을 좀 섭외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저한테 물어봤고 저 이제 그분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딜을 했던 거죠. 그럼 제가 모아주겠다 100명을. 그러면 대신에 나한테도 일정 수수료를 달라 이렇게 합의를 해서 제가 금방 또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때 그냥 사람을 모으면은 사람들이 잘 안 오기 때문에 인터넷에 글을 쓸 때 그 당시 딱 2만 원이었거든요. 한 사람당 2만 원이었기 때문에 7대 3으로 나누면은 14,000원을 드리고 저는 뭐 6,000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제 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의 오케이를 받았고 그래요 그렇게 해보세요. 6,000원 곱하기 100명이면 이제 60만 원을 버는 그런 일을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사이드 프로젝트처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막 이제 주변에 뭐 숙명여대 댄스 동아리 연락해서 막 올 수 있냐고. 제가 마침 친구가 거기 있어서. 그래서 그쪽에서 동아리원들 한 10분 정도 같이 오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 동아리를 막 섭외를 하고 하다가 이제 인터넷에다 글을 썼던 거죠. 14,000원이라는 비용이 사실 크진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그 당시 한 교촌치킨에서 치킨 한 마리 값이 한 14,000원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글을 쓸 때 어떻게 썼냐면 강남역에서 추억을 만들고 1인 1닭 하실 분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썼던 거죠. 그래서 비용은 14,000원 정도라서 1인 1닭을 하실 수 있을 거다.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도 만들고 저희가 또 회식도 따로 지원을 해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식으로 뭐 부대찌개랑 따로 더 지원을 해드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그냥 돈보다는 그래 추억 그럼 진짜 1인 1닭 할 수 있는 비용 뭐 이렇게 하면서 엄청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명짜리 단톡방을 1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약간 자신감을 얻게 됐어요. 나도 언젠가는 창업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마침 또 그 에이전시를 창업하신 그 팀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기를 진짜 규림 씨가 이거는 몇 개의 회사가 할 일을 혼자서 다 해준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되게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내가 잘하는 커뮤니케이션, 연결, 중개, 소개 이런 것과 뭔가 콘텐츠가 하나 있으면 내가 에이전시를 창업을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제가 강연을 되게 좋아해서 강연장을 정말 많이 다녔었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나름의 빅데이터가 있었던 거죠. 카테고리별로 누가 강연을 잘한다.
어떤 거는 누가 잘하고 어떤 거 누가 잘하고 이런 걸 좀 알고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되었냐면 사실 정확히는 강연 에이전시라는 이름이 교육 컨설팅 회사라고 부릅니다. 우선 저의 교육 컨설팅부터 제가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취업 진로 컨설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언해주는 언니라고 해서 유튜브도 조언니라고 처음에 만들었었고, 조언니 아카데미, 이게 창업한 시초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대학에서 막 하면서 입소문이 나가지고 저의 스케줄이 이제 대학 강의 스케줄로 꽉 차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강의를 또 계속 해달라고 이제 대학교 이런 쪽에서 이제 연락이 오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혼자서 다 커버하기 너무 힘들고, 일단은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시간적, 물리적으로 혼자서 모든 대학을 막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다른 강사님들이랑 막 친하게 지내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강사님들은 생각보다 그런 일이 별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강의가 별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퍼스널 브랜딩을 좀 이제 만들어가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실력이 있고 되게 좋은 분들이니까 내가 이 강사님들을 연결을 해드리면 학교도 좋고 저도 좋고 강사님도 좋고 윈윈윈 구조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강사님들을 기업이나 기관이나 대학이나 초중고등학교에 이제 연결해드리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지금 회사 이름은요, 원래 제가 조언니 아카데미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강사님들이 딱 가서 안녕하세요, 조언니 아카데미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 너무 제가 돋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분들이 프라이드도 없고 이럴 것 같아서 K-인플루언서로 만들었습니다. 이름을 K-인플루언서. 그래서 K-푸드, K-팝, 뭐 K-드라마, K-뷰티 이런 것처럼 한국에도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많다. 그리고 그분들이 강연, 강의, 다양한 콘텐츠 등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회사가 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에이전시를 창업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신다면 에이전시를 창업하려는 분야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캔의 백이성 가수님은 가수콜이라는 행사 전문 에이전시를 창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수 섭외 이렇게 파워링크 네이버에서 다 걸어 놓으셨고, 돌잔치 전문 에이전시도 있고요. 광고 대행사 이런 에이전시도 있고요. 요즘에 특히 또 1인 광고 대행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강연을 좋아해서 강연 에이전시를 하게 되었고, 강연을 막 직접 들으러 다니면서 강연가님들의 그런 명함을 다 수집을 했어요. 이 강연가님이 강연을 잘한다 이러면 막 가서 저 명함 좀 하나 주실 수 있냐고 해서 명함 받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강사이기 때문에 여러 대학과 이제 회사 교육 담당자분들이랑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제가 먼저 가서 이제 영업을 한 거죠. 제가 사실은 강연 에이전시도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24시간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실제로 의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관련 에이전시나 광고 대행사 쪽도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 풀이 많은 그런 인더스트리, 그런 산업 분야에서 에이전시를 만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에이전시가 하는 일은요, 주로 매칭이 많죠. 네, 그래서 학교, 기업을 막 뚫는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막 이제 뚫어서 여기서 이제 좋은 프로그램을 같이 막 교육 기획을 하고 해서 한 다음에 이 강의에 어떤 강사님과 함께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매칭을 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학교나 기업 수주 따는 방법은 나라장터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나라장터에서도 이제 강연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공개 입찰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제가 강의를 가서 후속 강의를 따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아니면 다른 강사님을 제가 강연 에이전시 입장으로 서포트하러 가서 그 다음에 저희 B 강사님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을 계속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에이전시가 필요하냐면요, 약간 연예인이랑 좀 비교했을 때 매니지먼트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에이전시의 실질적인 업무는요, 저희 강사님들의 프로필을 같이 만들고, 이게 퍼스널 브랜딩 같이 만들어 드리고, 좀 그런 프로필을 이제 여러 대학에 전송도 하고, 그래서 매칭을 계속 이어나가고 합니다. 이 강의와 강연에 또 차이점이 있어요.
강의는 어떤 스킬, 기술, 지식 이런 쪽을 가르쳐 드리는 거라면 강연은 내 이야기에서 나온 어떤 지혜, 경험, 위스덤 이런 거를 알려드리는 것이 강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강의처, 강의는 어디서 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으실 텐데 일단은 방송사에서도 강의를 할 수가 있겠죠. EBS라던가 아니면 강연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요. 기관, 교육청, 도서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시청 이런 쪽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기업은 중소기업, 외국계 기업, 대기업 다양하게 있습니다. 연수원은요. 연수원도 이제 기업 연수원이 있고 기관 연수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대학에서도 강의를 많이 하고 초중고에서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직접 아카데미를 만들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카데미를 막 본격 창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스팟성으로 주말에 가끔씩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요즘에는 또 온라인이 대세라서 온라인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클래스 101, 클래스톡, 에듀캐스트 등등이 있습니다. 타링 VOD. 네. 강사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일단 자격증을 따시는 방법도 있고요. 대학원에 진학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 강사 구인 공고를 보시거나 잡코리아 사람인에서 보시고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처음에는 PPT를 외워서 그 회사가 주는 CS라던가 성희롱 예방교육, 정보보안교육 이런 걸 외워서 가서 그대로 말하는 그런 강의를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책을 쓰시는 방법, 또 유튜브를 하는 방법, 블로그 등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하셨던 강사님이 이제 방송사에서 그 작가님이 그 사람의 블로그를 보고 연락을 해서 방송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모임 플랫폼, 온오프믹스, 이벤터스, 그리고 재능 플랫폼, 크몽, 타링 등이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강의를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요. 본인의 이 콘텐츠가 뚜렷하게 있으신 분들이 강의를 할 수가 있고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전달자로서 사람들한테 잘 전달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강의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이 강연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이제 에이전시로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에이전시 관계도가 좀 있어요. 네, 에이전시가 있으면 강사님이 있죠. 그리고 기업에서는 이제 인사팀 중에서도 인사 총무팀 말고 HRD 팀이 있습니다. 휴먼 리소스먼트 디벨롭먼트라는 팀이 있는데요. 이런 쪽에서 이제 인력 개발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회사 직원분들이 더 무언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인사팀의 분들이 이제 교육 담당자로서 어떤 강사님의 어떤 그런 콘텐츠를 저희 신입사원 워크숍에서 하고 싶어요. 저희 중간 관리자 승진 워크숍에서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HRD 팀에 계시는 교육 담당자분들과 이제 소통을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교육 스태프를 하실 때도 있으시고요. 때로는 저희 회사에서 보조 강사님이나 교육 운영자님 보내주세요 라고 하시면 제가 때로는 직접 가서 모니터링 하면서 보조 강사를 할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있고요. 메인 강사를 할 때도 있고. 강사님이 실수했을 때가 진짜 난감한데요. 한 번은 강사님이 늦잠을 자시거나 아니면은 강사님이 본인 강의인지 몰랐다 오늘 이렇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냥 택시 타고 뛰어가서 제가 강의를 했었죠. 그때 유튜브 강의라서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줄 아는 분야여서 다행이었죠. 네, 강사 얼마나 버나요? 이런 질문 참 많이 들었는데 잘 버는 분들이 보통 1년에 2, 3억씩 버는 분들이 좀 있으시고요. 기업교육 강사님들 중에서. 그리고 못 버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수 있는데 연차에 따라 다르고 또 실력에 따라 다르고 인지도에 따라 다르고 네, 그렇습니다. 콘텐츠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일단 연사가 있죠. 연사에는 연예인 분들도 있고요. 전문가 중에서는 연애 전문가 김지윤님, 육아 멘토 오은영님, 그리고 산악인 엄홍길님 이런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저자분들이 또 많으시죠. 책의 저자분들. 저자와 작가에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 보통 작가라고 부르는 분들은 이제 문학작품, 소설가, 시인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시고요. 저자분들은 약간 실용서
본인의 전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책을 쓰신 분들, 이런 분들 보통 저자님이라고 많이 일컫게 되는데요. 남자친구이자 저의 또 파트너이신 생각정리 스킬의 복주한 저자님은 뭐 워낙 많이 다니셔서 네, 아예 지금은 기업에서 그냥 1교시에 세팅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고요. 그냥 생각 정리 스킬 이렇게 세팅이 딱 들어가더라고요. 되게 신기했고 인문학 쪽에서는 뭐 최 사장님 아니면은 조승연 작가님 뭐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90년대생들이 온다 이몽택님 강연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김영하 작가님도 도서관이나 이런 쪽에서 강의 되게 많이 하시고 교수님들도 많이 강의를 하시는데 뭐 아주대학교의 김경일 교수님이라던가 서울대의 이제 김난도 교수님 아니면은 프레임 굿라이프를 쓰신 최인철 교수님 네, 이렇게 벌써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CEO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뭐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대표님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기업인 중에서는 뭐 구글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 김태원 상무님 네, 그리고 조용민 상무님 이런 분들 많이 하시고요. 뭐 스타 강사 김미경 강사님과 김창옥 강사님도 정말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은근히 칼럼니스트 분들도 강의를 많이 하십니다. 일단 이런 강연과 강의는 뭐 회사에서 이제 특강을 할 경우에 약간 어떻게 보면은 우리 회사에 유명인이 왔다. 우리 회사에서 이런 교양이 있는 이런 특강을 열어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회사 내에서 자긍심을 고취를 해주고 그리고 동기부여를 해주고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또 갖게 해주는 그런 쪽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되는 모객 효과가 필요할 때 그래서 뭐 보험회사에서 어떤 상품을 판매할 때 또 특강이 있을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강사 중에서 또 회사에서 보면은 사내 강사 아예 사내 안쪽에서 인하우스로 계시는 분들 계시고 직무 강사, 사외 강사 이렇게 있으신데요. 처음에 강의를 하실 때 이런 법정 의무 교육 중에서 뭐 정보 보안 교육, 성희롱 교육 이런 쪽으로 시작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으시고 그리고 CS 강의, 서비스 쪽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요즘에는 병원 CS 컨설팅 쪽으로 강의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있는 곳은 클래스 101, 클래스톡, 휴넷 해피칼리지, MKYU, 타링 VOD, 에듀캐스트 등이 있고요. 오프라인 모임에서도 또 이렇게 플랫폼을 활용해서 온오프믹스나 이벤터스, 프립 이런 쪽이랑 같이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프라인 쪽에서도요. 모임 플랫폼으로 온오프믹스, 이벤터스, 프립, 타링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숨고는 약간 1대1 매칭이 되게 많고요. 크몽 안에서 뭐 전자책도 있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고받는 그런 거래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능 플랫폼, 모임 플랫폼 잘 활용하시고 교육 플랫폼도 온라인 강의 플랫폼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시간은요. 보통 특강은 1시간, 2시간 이런 특강이 많고요. 반나절 강의 같은 경우는 한 3시간, 4시간 이 정도를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또 종일 강의도 있어요. 종일 강의는 뭐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이렇게 있고요. 며칠 연달아 하는 그런 여러 일수의 강의도 있습니다. 뭐 2일, 3일, 일주일 뭐 이런 식으로도 있는데요. 이 중에서 과연 어떤 분들이 가장 많이 돈을 버실까요? 보통 8시간 교육이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1시간, 2시간 이런 특강 강사님들이 굉장히 또 돈을 많이 버십니다. 에이전시는 어떤 곳들이 있냐면요. 인플루엔셜, 파인드 강사, 강사야, 네, 오간지 프로덕션, 그리고 저희 회사 K 인플루언서 등이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강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의 이메일로 강의 프로필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네, 저의 이메일 주소는요. adviceonnie@naver.com이고요. adviceunnie@naver.com입니다. 에이전시에 관심 있는 사람들 어디 커뮤니티를 가면 좋을까요? 저는 네이버 밴드에서 기강공, 기업 강사들의 공간이라는 밴드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서 강사쟁이라는 카페를 추천해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요. 강연가는 정말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죠. 저도 어린 시절부터 강연을 들으면서 꿈을 키워왔는데요.
왜 에베레스트 산을 보면은 그 험한 에베레스트 산을 먼저 다 가보고 그 지형을 다 겪어보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처음 에베레스트 산에 오는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셰르파라고 부르는데요. 강연가는 그런 에베레스트 산의 셰르파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강연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셰르파 같은 분들이 되면 어떨까요? 네, 그러면 앞으로 저와 강연장에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엔잡러 조규림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콘텐츠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